지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건물 내에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이 건장한 남성들의 폭행이 자행됐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다 못한 한 남성이 자신의 카메라에 이 모습을 몰래 담았습니다. 영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색 상의를 입은 건장한 남성이요. 지금 교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는 학생을 마구잡이로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교실 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폭행이 학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화장실에서도 폭행이 계속됐는데요. 어허. 이렇게 얼차려를 주듯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시키고요. 네. 학생이 좀 겁을 먹은 듯 하니까 이제 스스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손까지 뿌리치려 하지만 아하. 남성의 위협은 계속됩니다.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 지금 책상 밑이에요. 책상 밑에 저 학생을 가둬두고 나오지 못하게 의자로 막아놓은 장면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말 영상만 봐도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저 사회복무요원들이라고 합니다. 저 건장한 남성들은요, 이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면 더더욱 충격적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면 그냥 했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야 말대로 진짜 딱 그거야. 100번 말하면 듣는데 말하느니 한 두세 대 때리면 또 말 들어. 그게 낫지 않냐? 맨날 때리다 지면 때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막 몸이나 그런 데를 때리진 않거든. 이제 애가 동정이 농구를 해주니까. 동정? 최명기 원장님, 뭐 분노라는 말은 저희가 잠시 접어두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사회복무요원들 대화를 아마 자기들끼리 하는 대화도 이 영상을 찍으신 양심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그 대화 내용도 아마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말을 100마디 말보다 그냥 때리는 게 낫다. 장애 학생들, 지적장애 학생들 때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임무를 망각한 건데요. 사실은 지적장애 환자분들한테 뭐 말을 해서 뭐를 시키거나 뭐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거를 갖다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편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저기 있는 이유는 지적장애 환자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갖다 씻겨드리고 청소하고 그거를 갖다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있는 건데 네. 지적장애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불편하게끔 일을 자꾸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 저런 행위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들이 학대를 하면서 이 학대 행위를 불러일으킨 거는 장애인들이야라고 본인들을 합리화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소 국장님, 네.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은 군 복무 대신 이런 일을 하게끔 이 배치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원래 임무가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정식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교사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복무 요원들이 좀 돕는 건데 네. 기본적인 게 이제 학생들 등하교를 돕는 거죠. 네. 스쿨버스를 탈 때라든지 내릴 때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네. 잘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임무가 네.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좀 뭐 이 정상적인 부분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옆에서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잘 도와서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보조를 하는 거 그리고 네. 학교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도와줌으로써 원활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보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사회복무 네. 요원들의 기본적인 임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적장애 학생들이 등하교 때 이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거 도와주고 수업 받으러 갈 교실을 찾지 못할 때 여기에요, 이쪽으로 와요, 도와주고 그런 업무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이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그런 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집에서요. 그런데 이 영상을 제보하신 분, 이 영상을 찍으신 분이 정말 참다 못해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까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담당자한테 말을 하고 조치가 안 돼서 학교 정말 믿었던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뒤숭숭하니까 공론하는 건 좀 그렇다 하고 저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동료 사회복무요원을 잃을 생각을 하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저는 완전 나쁜 버렸더라고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말로 나쁜 행동 그리고 차마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된 행동을 용기 내서 고발했더니 오히려 내부 고발자 취급을 하고 있어요. 홍수미라는 이렇게 지금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총 13명이 이제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중 이제 한 명이 뭔가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학교 관계자에게 이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그 학교 행정실장이 그 사회복무요원들을 모아놓고 훈계하는 거에 그쳤다고 해요. 아하. 그리고 나서 뭔가 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네. 이번에는 이 폭행 사실을 공론화하려고 했는데 네. 이를 알게 된 학교 관계자는 어떻게 동료 복무요원들을 고자질할 생각을 했냐며 오히려 이 제보자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하하. 이후에 이 사회복무요원은 학교에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 측에 해도 돌아오는 게 오히려 자신을 동료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으로 매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언론에 도움을 요청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지적장애 학생들을 폭행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자가 얘기를 하기로는 이러한 그 원생 폭행이 일종의 전통처럼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까 이제 그 녹취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네. 내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2번, 3번 정도 때리면 말을 훨씬 잘 듣는다,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듯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에 이제 복무를 했던 그 공익 요원이 그 다음에 이제 후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일을 이어받을 그런 후임들에게 일종의 그런 교육같이 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보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발적으로 저렇게 폭행을 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나쁜 일이지만 이거는 우발적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반항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양심에 이제 가책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네. 제보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걸 본자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그 원생들에 대한 폭행이 그냥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학교에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사회복무요원 간의 대화를 들어보면 한 사회복무요원이 맨날 이렇게 때리니까 지겹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네. 그걸 봤을 때 이게 평소에 자주 일어났던 일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학교 측이 묵인했던 걸까요? 이 학교 측의 대응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뭐 학교에 이제 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장 경험이 횡령 사건에 문제가 있어서 아하. 그만둔 상태고 이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 학교가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학교가 1971년에 설립이 됐는데 역사가 꽤 됐네요. 예. 그 발달장애 특수학교로 굉장히 명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대화를 보면 아까 그 양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난 걸로 보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제보자가 제보를 하니까
그냥 뭐 그 학부모들한테는 뭐 훈육 차원에서 그런가 보다 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제보자한테도 왜 이렇게 문제를 삼냐 좀 네. 조용히 지내면 안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학교에 사회복무요원이 한 13명 되는데 네. 이제 학교 측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사실 어떤 발달장애 학생들을 이게 굉장히 교육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 학생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인내를 가지고 훈육을 하고 참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네.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몇 대 때리면 네. 이게 제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이러한 행위하는 걸 전혀 몰랐다. 이건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도 계속 제보가 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사회복무요원들이 묵인하면서 이걸 이용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런 묵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공범관계거든요. 그래서 엄벌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봅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피해자의 부모님들의 억장은 지금 무너질 텐데요. 사태가 커지자 윤해 교육부 장관이 직접 이 학교를 찾아서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공인요원 있잖아요. 아이를 막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그 공인요원이 작년에 우리 아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공인요원이 작년에 우리 아이를 그렇게 뵀다고 합니다. 담임도 알았을 텐데 학교 측에서도 무슨 끼비를 알았을 텐데 어떻게 엄마한테 1년 내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더군다나 제가 우리 아이 오후에 교육을 해서 일주일에 2번은 꼭 학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뻔뻔하게 엄마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네? 또 의자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저녁에 수십 번을 다 확인을 하니까 저희 아이가 확실한 거예요, 그날. 그 아이 옷을 보니까. 그리고 고막도 저는 애가 주기음 걸려서 고막이 그렇게 상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누가 맞아서 고막이 터졌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맞아서 누가 이빨이 그랬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애 데려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애 한번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나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저는 그게 제일 참담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해를 많이 한 곳을 그것만 집중해서 때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자기 가족이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지 자식이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해 신임 교육부 장관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얘기, 저 분통 터지고 애 끊는 저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저렇게 저 듣는 모습에 저렇게 장관이 90도 인상은 뭐합니까? 양지미 변호사님, 지금 이미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부모님들도 이제 나름의 명문의 학교이고,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학교를 찾았는데 이상한 거를 부모님께서는 이제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것은 철저하게 그 선생님들의 사실은 은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 공론화가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장애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지속적으로 1년이 넘게, 2년이 넘게 그런 학대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이 장애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지 못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실 고막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아서 그런 거다라는 그 한마디를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도 사실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아동과 저는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요새 아동학대하면 다 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하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부모님들의 절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저 인강학교 이렇게 이제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저 처참한
이 현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인강학교 말고는 보낼 데가 또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특수학교가 얼마 없고요. 또 여러분 들으셨죠? 특수학교 세운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일어납니다. 무슨 이런 학교가 무슨 나쁜 시설입니까? 혐오 시설입니까? 다 우리 국민이고 다 식구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경찰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현재 이 경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회복무요원 4명이 수사 의뢰를 이제 받았다고 하고 그중 3명은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1명은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있는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현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서 묵인했다면 학교도 처벌하는, 학교 관계자 처벌하는 방안도 경찰이 꼼꼼하게 밝혀내 주기를 바랍니다.